안녕하세요. 인생한방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CJENM입니다. 일단 이 종목을 분석하기 전에 좀 한국의 컨텐츠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저도 계속 고민 중에 있었던 한국의 컨텐츠, K 컨텐츠가 과연 고점을 찍었나? 예, 뉴스 보니까 그런 우려들이 좀 보이긴 하더군요. 동남아 쪽에서 좀 줄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고점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그리고 더 성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이거를 얘기하기 전에 좀 그동안의 과정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을 나가면 한국이란 나라는 잘 모르는 나라였죠. 20년 아니다. 그쵸. 20년 이전에 제가 출장으로 미국 갔을 때 미국에서 어디에서 왔냐 그러면 한국이라 그러면 잘 몰라요. 잘 모르고 처음에 재팬이냐 물어보고 그 다음에 차이나냐 물어보고 그 다음에 코리아다라고 얘기하면 응? 예,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예, 그런 분위기였는데 제가 이제 그 언제였냐면 이제 해외여행을 다시 시작했던 그 시점인데 그때 이제 해외를 나갔는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게 그때 한참 유행이었던 게 그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었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해외를 갔더니 그 노래를 따라 부르고 그 춤을 따라 추는 거야. 저거 분명히 한국 노래인데 강남 스타일인데 오빠 강남 스타일인데 이거를 외국인들이 막 따라 부르는 거야. 한국말을?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뽕이 차오르고, 이제 지나가다가 뭐 그런 경험들 있으실 거예요. 공항에 내렸는데 삼성 마크가 보인다. 막 국뽕이 차오르죠. 예.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너무 신기했어요. 너무 신기했고, 어디에서 왔냐 물어보면 코리아라고 하면, 코리아? 코리아라고 하는 그런 아주 뭐 한국인에 대한 어떤 신비스러움이 있던 그런 시절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여행을 다니다 보면 좀 지나서는 어떤 분위기였냐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예, 뭐라고 물어봤냐면 You know Big Bang? 엑소? 예. 그다음 뭐 K-Will? 이런 걸 막 물어봐서 이제 저는 잘 모른다고 I don't know?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나보고 북한 사람이냐? 뭐 이런 또 질문까지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신선한 그 싸이의 강남 스타일에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열광을 하는 시기. 그리고 고점을 딱 찍은 게 제가 볼 때는 그거 같아요. BTS와 블랙핑크. 맞죠? 예. 그러면서 이제 고점을 찍고 걱정이 되기 시작한 거야. 왜냐하면 옛날의 느낌이 아니거든. 해외 나가도 한국에 열광하거나 그런 느낌이 아니란 말이지. 예전처럼, 코리아. You know Big Bang 하던 시절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이제 생각이 드는 거야. 이거 한국 문화가 좀 식은 게 아닌가? 이런 또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해외 나가도 그렇고, 한국인 버퍼도 별로 없고, 코리아 버퍼도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그런 상황인데, 이걸 놓고 이제 어떻게 판단할 거냐의 문제지.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 동안 이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컨텐츠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그렇다면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한국의 컨텐츠를 대신할 수 있는 나라가 있느냐 이것부터 봐야 되거든요. 그쵸? 예, 우리 가까운 나라 중에 뭐 홍콩? 예, 홍콩이 영화를 잘 만들던 나라거든요. 예, 그쵸. 근데 이제 중국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화라는 건 자유로움, 예,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중국? 예, 뭐 공산주의 교육을 받았던 아이들입니다. 예, 공산주의 단일화 교육을 받았던 내구조에서는 다양한 문화적 컨텐츠가 나오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은 아니다. 물론 뭐 우리 걸 좀 흉내낼 수는 있겠지만 우리를 뛰어넘기는 힘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아있는 나라는 과거에 영광이 있는 나라죠. 일본. 예, 일본인데 저는 일본이 최근 들어 좀 바뀐 것 같아요. 예, 아베 이전과 아베 이후에 일본이 조금 변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번에 제가 방콕 여행을 갔다 왔잖아요. 방콕 여행 갔다 왔는데 제가 굉장히 놀라웠던 게 뭐였냐면 일본인 관광객들이 꽤 많이 보이더라고. 왜냐면 보기 힘들었어요. 물론 뭐 제가 있던 호텔이 일본인들이 많이 오는 호텔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보기에 굉장히 많아졌어요. 일단 중국 관광객 없고,
예, 보기 힘들어요.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 그 다음에 일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고, 예, 계속 일본 사람이 지나가. 그리고 한국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 일본 가셨는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보면서 뭔 생각이 들었냐면 일본이라는 사회는 그동안에 뭐였냐면 와라고 하는 문화가 있어서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를 싫어하고 우리께 가장 좋은 것이다라는 어떤 문화적인 자부심, 그리고 일본에 대한 자부심, 이걸로 이제 가둬놨던 문화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해외를 나오고 있다? 그 얘기는 죄송합니다. 그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일본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밖으로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뭐 가능한 문화는 일본. 네, 일본이 조금 다시 문화적인 그런 게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느껴지고 지금 영화관에 갔더니 일본 애니메이션이 1등을 하고 있더군요. 다 영향이 있는 거죠. 사회적 변화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일본 문화와 우리 문화는 좀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일본 문화가 성장하면 우리는 또 같이 성장을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일본 컨텐츠를 보면 저는 굉장히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굉장히 다양해요. 어, 영화를 봐도 와, 이거를 소재로 만든다고? 드라마를 봐도 와, 이런 소재를 가지고 드라마를 이렇게 만들어낸다고? 라고 하는 일본스러움이 있거든요. 굉장히 소재의 다양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본 문화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같이 동반 발전할 수 있다. 왜? 우리는 어떤 문화냐면 융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기를 잘하는 나라라기보다는 응용을 잘하는 나라예요. 국민성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주변국의 문화가 발달하면 우리도 동반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나라거든요. 그런 면에 봤을 때 일본의 문화적 성장은, 문화적 변화는 한국 컨텐츠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한국의 컨텐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K 컨텐츠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면 그동안에 신선했던 새로웠던 뭐 그런 문화라기보다는 이제는 우리가 미국 영화를 보듯이 미국 드라마를 보듯이 해외에 있는 외국인들도 한국 영화를 그냥 보고 드라마를 그냥 보고 열광의 수준을 넘어서 이제 하나의 뭐가 됐다. 어떤 삶이 돼버린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열광하지 않는다고 해서 막 놀라워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식었다가 아니고 충분히 우리 문화를 소비할 수 있는 아이들이 널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우리의 K 컨텐츠는 언제든지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한국이 굉장히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잘 돼 있다는 거예요. 웹소설을 만들고 웹툰을 만들고 웹툰이 성공하면 그걸로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죠. 그런 시스템 그리고 그런 창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세대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젊은 친구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이제 뭐 저는 나이가 좀 있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배웠던 거는 뭐였냐면 우리가 이름도 뭐 기억니은순이었고 번호 1, 2, 3, 4, 5, 6, 7, 8 반에서도 우리는 번호를 불렀고 한 반에 60 몇 명 있었던 그런 세대입니다, 맞죠? 예.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굉장히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은 좀 이제 뭐 학부모나 뭐 자녀를 두신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런 생각할 거예요. 와, 얘네 왜 이렇게 컨트롤이 안 되지? 우리 왜 이렇게 이상하지? 이런 생각을 하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뭔 얘기만 하면 막 말대꾸 다 하고 버릇 없이 굴고 틀렸다고 따박따박 대답하고 뭐 이런. 예. 정말 우리 때랑 다른 아이들이거든요. 미래도 자기가 설계해. 부모가 야 이거 하면 좋겠는데 아니야 나는 이거 할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주 다양성을 가진 아이들, 예. 그런 아이들로 가득 차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컨텐츠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다양성은 굉장히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는 그 시스템,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제작 시스템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어떤 창의성, 이것들이 앞으로도 한국의 문화는 굉장히 뭐 할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좋게 발전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지 우리가 느끼는 거는 뭐냐면 그 전에 열광하던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고, 그리고 아마도 이게 그것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뭐도 관련이 있을 것 같냐면 우리가 코로나 통제가 좀 심했거든요. 미국이나 뭐 유럽 쪽에 비해서 아주 오랫동안 우리는 마스크를 썼고 코로나에 걸리면 또 뭐 격리하고 뭐 그랬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그 수요 자체가 아무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제 풀었잖아요. 그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아? 쏟아져 나오겠죠. 그 컨텐츠 중에서 수많은 컨텐츠 중에서 어떤 아이는 히트를 칠 것이고 어떤 아이는 히트를 치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전 세계에는 이미 한국의 컨텐츠를 소비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이미 삶이 되어버린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뭐냐면 한국의 컨텐츠가 좀 자신감을 얻은 것 같아요, 최근에. 왜냐고? 요즘 컨텐츠들을 보세요. 굉장히 한국스러움을 보여주면서, 뭐 기생충도 그렇고, 그죠? 예. 한국스러움을 보여주면서도 충분히, 오징어 게임도 그렇잖아요. 우리 어린 시절의 놀이, 정말 한국적인 거거든요. 그 한국적인 것이 어떻게 될 수 있어? 글로벌로 히트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제가 볼 때 얻은 것 같아요. 그 이전에는 어떻게 보면 해외의 문화를 좀 카피하고 응용하고 이런 수준이었다면, 문화적 자신감, 우리 것이 이제 세계적으로 통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좀 더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기반이 이미 갖춰져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하이브잖아요. 예, 하이브인데 최근에 뭐 SM 인수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얘기 나올 때 저는 계속 주장을 했었어요. 뭐라고 주장했냐면 하이브는 글로벌 플랫폼이다. 이게 처음부터 나왔던 내용이에요. 근데 SM을 인수하는데 그렇게 큰 돈을 쓰면 안 된단 말이야. 그쵸? 예. 저는 그래서 정말 보면서, 얘 왜 들어왔지? 그런 생각을 했었고, 인수를 포기한다고 했을 때, 그래, 네가 갈 길을 가야지. 왜? 한국 내에서가 아니고, 이제 뭐, 전 세계의 엔터테인먼트를, 뭐 해야 돼? 먹으러 가야, 사냥을 하러 가야 되잖아. 왜 사냥을 하러 가야 될 걸 왜 집에 앉아가지고 농사 지으려고 그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결정은 참 잘 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좀 한국의 컨텐츠가 한국 내에서 있는 게 아니고 좀 세계로 뻗어나갔으면 좋겠다. 그 시작을 어떻게 보면 하이브가 BTS가 보여줬던 거죠. 자신감을 보여주니까 뭐 한 거야. 하이브가 그런 욕심을 낼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아티스트들이 같이 손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컨텐츠가 가야 될 길, 이제 자리는 잡았다. 한국적인 것이 먹힌다. 그리고 우리는 글로벌로 가야 한다. 글로벌 문화를 접수하러 우리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그래서 한국 컨텐츠, K 컨텐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인생 한 방이 생각하는 결론은 네, 자리 잡았다. 앞으로 뭐 할 것이다. 더 잘 될 것이다. 코로나로 인해서 활발하지 못했던 거 활발해지면 좋아질 것이다. 앞으로 쏟아져 나올 것이다. 드라마, 영화 쏟아져 나올 것이고, 그리고 쏟아져 나오기를 기다리는 전 세계의 한국을 사랑하는, 한국 컨텐츠를 사랑하는 전 세계인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 종목이네요. CJ ENM. 주가 보세요. 오늘 말 길게 했습니다. 진짜 이 한 페이지 열어놓고 진짜 많은 얘기를 했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의 컨텐츠 앞으로 잘 되면 우리도 좋은 거죠. 해외 나가서 좀 대우받을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번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아주 길게 저 한 페이지만 올려놓고 떠들었습니다. 자, CJ ENM 주가 한번 보겠습니다. 대박이죠. 예, 지금 주가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 여기 아주 난리가 아닙니다. 잠깐만요. 자, 지금 주가는 어디에 있냐면 바닥입니다. 여기가 최근의 저점이고요. 여기까지 안 잡으려고 잡은 겁니다. 이게 얼마냐면 81,150원인데 이게 이 가격이거든요. 이 가격이 뭐냐면 이거 코로나 폭락 때 가격이에요, 지금.
코로나 폭락 때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그런 가격대까지 지금 와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뭐 이 밑으로 빠진 이유도 있겠죠. 여기까지 빠졌다가 다시 올랐다가 다시 조정받았거든요. 예, 받았는데 지금 현재 가격은 얼마냐면 코로나 폭락 때 가격으로 다시 왔습니다. 어쩌면은 이렇게 올라갔다면 우리는 못 샀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이렇게 내려왔으니 한 번 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네, 타이밍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컨텐츠 쏟아져 나올 겁니다. 제작하고 있을 겁니다. 나오면 나올 때마다 주가는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회사 종합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음악도 있고 영화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 애니메이션도 있고, 예, 별거 다 하는 회사입니다. 예. 자, 호재가 계속 터져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한번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81,150원, 지금 현재 코로나 폭락 때 이 가격입니다. 매수할 만하죠. 예, 더 빠지면 어떡하냐고? 뭐 없어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여기까지 가면 어떻게 하냐고? 에이, 설마요. 설마요. 이제 뭐 콘텐츠 나올 텐데. 아니,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도 충분히 좋은 가격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반토막 났네요. 반토막 났으니까 이분들 비하면 2분의 1 저렴한 가격에 사시는 겁니다. 자, 81,150원. 요거 괜찮은 가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단타 치실 분 95,300원에 파시면 됩니다. 예, 만약에 제가 매수한다면 여기서는 안 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고점을 잡아봤더니 11만 6천 원입니다. 11만 6천 원. 와, 대박이죠. 얼마입니까? 이거 그래도 꽤 되는 것 같은데요? 그죠? 예, 얼마야? 이 계산도 안 돼. 예, 꽤 됩니다. 요거. 자, 11만 6천 원 오면은 예, 몇 퍼센트 상승인지는 계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95,300원은 그냥 단타 치실 분, 짧게 보실 분은 여기서 요렇게 치시면 될 것 같고, 저처럼 한국 컨텐츠 좋아질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파시면 되겠죠? 11만 6천 원. 아니야, 나는 좀 더 들고 갈 거야. 15만 2천 원. 아, 그러면 거의 두 배 나오나요? 예, 거의 두 배 나오는 아주 좋은 고점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결론은 뭐죠? 예, K 컨텐츠가 좋아질 거냐 아니냐에 따라서 좀 결정이 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질 거다, 더 좋아질 거다. 컨텐츠만 나오면 무조건 누군가가 소비해 줄 것이다, 이미 준비되어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81,150원 매수 가격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저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차트 보니까 괜찮은 가격인 것 같고요. 뭐 추가 매수는 안 할 겁니다. 그냥 물리면 물리는 대로 들고 있다가, 예, 들고 있다가 좋은 가격 언젠가는 오겠죠? 예, 설마. 예, 설마 뭐 이렇게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설마 이렇게는 안 갈 테니까 저는 추가 매수 없이, 만약에 매수한다면 여기서 지금 가격이기도 해요. 여기서 매수하고 좀 기다렸다가 여기서 팔든지 11만 6천원 팔든지 15만 2천원까지 기다렸다가 팔든지, 아니면 나눠서 팔든지 2분의 1 팔고 여기서 2분의 1 팔고 뭐 이렇게 하든지 할 것 같습니다. 컨텐츠 뭐 투자할 만 하죠. 예,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시고, 가격도 나쁘지 않고요. 뭐 사라고 떨고 좋네요. 감사하게. 예, 그래서 요거 매수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한국의 K 컨텐츠 응원합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 왜냐고? 반도체 힘들게 만들어서 뭐 3나노, 5나노 깎아가지고 그 난리를 치잖아요. 얼마나 힘들어. 제철 뭐 쇳덩이 부어가지고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돈 벌지 말고 이런 컨텐츠로 돈 버는 거 아주 깔끔합니다. 그냥 좀 잘 키우면 됩니다. 예. 유명한 아이 뭐 그룹 하나가 뭐 그냥 기업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 군대 꼭 가야 되나요? 아, 군대 꼭 가야 돼? 안 가도 돼. 저 군대 갔다 왔지만, 예, 예, 그렇게 잘 나가는 아이들, 굳이 보내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대하시는 분들 막 댓글 달릴 것 같은데, 그냥 보내지 맙시다. 얼마나 좋습니까? 3나노, 5나노 안 해도 되잖아요. 3나노, 5나노 힘들어 죽겠는데, 그거 더 이상 나눌 것도 없다. 3나노 뭐 안 된다며, 잘.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 K 컨텐츠 아이들 좀 돈 잘 벌어오니까 군대 보내지 마. 좀 안 보내면 안 돼? 왜 네가 갔으니까 꼭 가야 돼? 군대 기강이 흐트러져? 아, 그러지 마. 그걸로 벌어온 돈 세금 받아가지고 군인들 월급 올리는데 보태주고 그 다음에 복지 좋게 해주고 그렇게 하면 되지. 네가 갔다 왔다고 꼭 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 저도 갔다 왔습니다. 안 가도 됩니다. BTS 왜 갑니까? 예, 댓글 엄청 달릴 것 같습니다. 욕먹을 거 각오하고 제 소신 발언했습니다. 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